안녕하세요.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영어 마인드셋 5가지라고 불러봤고요. 부제를 보니까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인드셋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말하냐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올해 16년차 영어 강사이고요. 1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영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매일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수많은 학생들, 수강생분들, 아니면 지인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러면서 꼭 잘하는 사람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나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가짐이나 생각, 마인드셋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딱 5가지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요약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이 마인드셋만 가지면 영어를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영어 마인드셋 5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모르는 영어에 대한 좌절보다 아는 영어에 대한 기쁨을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모르는 단어, 모르는 문법, 모르는 표현들이 매일 나옵니다. 이거는 원어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말도 우리말책을 봐도 그런 것처럼요. 자, 그런데 모르는 게 나올 때마다 늘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진짜 3년 했는데 5년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나온다 이러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영어를 포기하고 영어를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영어에 대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물론 그럴 때마다 조금 좌절하기도 하고 약간 동기부여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영어가 나올 때마다 되게 반갑거든요. 그리고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영어의 언어 자체의 재미에 빠진 거겠죠. 그런 거에 대한 기쁨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에 대한 좌절보다 아는 영어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마인드셋을 가져야지만이 영어를 오랫동안 재미있게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는 영어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처럼 마치 영어 동호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흔히 일상에서 스포츠 동호회 활동 많이 해보셨죠? 저도 배드민턴도 하고 풋살도 해봤는데요. 이 동호회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쵸? 돈을 받고 하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상의 무료함을 좀 달래기 위해서 주말 시간을 할애해서 뭔가 재미를 느낀다거나 아니면 당연히 그 동호회 안에서 굉장히 잘하면 좋겠죠. 스포츠 같은 것도 있고요. 게임 같은 것도 되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되게 가볍고 재미있게 접하면서 대신 쭉 오래 하는 겁니다. 우리 배드민턴 제가 동호회 오래 활동했는데 막 구력이 5년, 10년, 15년 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영어도 계속 우리가 시험 영어라고 생각하면은 막 6개월 만에 정복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는 영어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지속해야 되고 영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가벼운 마음, 약간 무심한 듯한 마음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영어에 목숨 걸지 않았나 한번 자문해 보시고요. 영어 동호인의 마인드셋을 한번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어를 배우는 주도권을 강사와 학원에게 빼앗기지 않는 마인드셋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영어의 주도권이 뭐냐? 내가 자료를 고르고 내가 이런 방법을 하고 내가 이런 시간대에 하고 이런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누가 대신 정해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저도 영어 사교육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니까요. 강사와 학원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사에게만 의존하고 특정 강사, 아니면 특정 학원에게만 의존하게 되면은 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학원을 그만두면은 영어 공부도 그만두게 되고 그 강사와 영어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도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사와 학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요. 나만의 영어를 배우는 주도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약해드리면 내가 원하는 자료로 공부하고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공부하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공부하고 집중이 잘 되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영어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영어를 지속할 수 있고 영어를 잘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영어의 8가지 영역을 골고루 균형 있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마인드셋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의 8가지는 뭐가 있나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도 발음, 문법, 단어, 문화까지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총체적으로 배워야지만이 언어의 소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영역을 다 잘하거나 한 번에 몽땅 덤빌 수는 없어요.
이게 시간이 걸리겠고 하나하나 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8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어 자료를 접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본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이제 영어식 사고 미드편이라고 해서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3문장을 다루는데 자, 이거를 들어서도 공부할 수 있겠죠. 제가 영어로 말하는 걸 들으면 듣기 훈련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거를 내가 써볼 수도 있겠고요. 필사하면서 라이팅 훈련이 되는 거겠죠. 내가 이거를 읽으면 당연히 읽기 공부가 되겠고, 이거에 대한 발음 기호를 찾아서 낭독도 해보고 따라 읽다 보면은 말하기와 발음 공부도 되는 겁니다. 또 영어식 사고니까 이 안에 문화도 묻어 있겠죠. 당연히 문법도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료를 8가지 영역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아는 사람만이 영어를 잘하게 되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들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고요. 또 영어 읽기만 주구장창 읽어서 갑자기 막 쓰기가 엄청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동시에 골고루 균형 있게 접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영어 마인드셋 5가지죠. 4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는 영어식 사고 있죠? 거기서 나왔습니다. 영어는 영어답고 우리말은 우리말다워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영어식 사고 영상에서 또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영어와 우리말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다른 문화고요. 다른 언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가 1대1로 매칭이 될 수도 없고 품사와 품사가 될 수도 없고 문장과 문장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그냥 기본 값이에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영어가 2문장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한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명사로 쓴 게, 자, 우리말로는 뭐예요? 동사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품사도 자유롭고요, 변화가. 그리고 문장의 개수도 자유롭고요, 아주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커피숍에 갔어요, 친구와 함께. 친구가 주문을 안 하는 거예요. 너 진짜 아무것도 안 시켜도 괜찮겠어? 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nothing for you 라고 합니다. nothing for you? 너 아무것도 안 시켜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쵸? 우리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쓸까요? You don't really want to drink anything here?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nothing for you가 훨씬 더 영어다운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영어는 영어답게, 우리말은 우리말답게 이렇게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모르는 영어에 대한 좌절보다 아는 영어에 대한 기쁨을 더 크게 느껴보자 였고요. 두 번째는 영어 동호인의 마인드셋으로 좀 가볍게 영어를 오랫동안 지속하자였고요. 세 번째는 영어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탁월한 강사, 정말 특별한 학원 이런 거 기적의 방법 찾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항상 뭔가 이렇게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방법을요. 네 번째는 8가지 영역을 골고루 균형 있게 배우는 겁니다. 말하기만, 듣기만 좋다고 하지 마시고 8가지 영역을 총 균형 있게 해보시고요. 마지막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영어식 사고를 익혀서 영어는 영어답게, 우리말은 우리말답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번부터 5번 중에 내가 가장 부족하거나 혹은 가장 갖고 싶은 마인드셋이 있다면 답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영어 마인드셋 꼭 가지세요. 감사합니다.